라디오 사람책.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우리들의 신경외과 원장 김정덕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이주민들의 이야기,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왔던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 공동체 FM이 방송되는 대구의 성서 지역에는 세계 각국에서부터 다양한 이유로 이곳으로 온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일상을 나누는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라디오 사람책,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 김정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감기가 있어요? 예, 그냥 감기네요. 그 콧물 있어요? 콧물 조금 있어요. 기침은? 기침 조금. 목 아파요? 목, 목은 안 아파? 예. 가래? 가래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그냥 약국에 가면은 판매하는 약인데 어때요? 저 조금 안 좋아해요. 효과 별로 안 좋아요? 예. 이거보다 옛날에 우리 여기서 처방해줬던 그 약이 더 좋아요? 예, 이거 좋아해요. 그 약을 처방해줘? 네. 이거보다는 그 약이 더 좋아. 맞아요. 이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침, 콧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성서공단 노동조합 사무실은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진찰과 약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 문을 열었고 올해로 18년째가 되었습니다. 김정덕은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수요일이면 이주 노동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이곳 무료 진료소를 찾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든지 또 그 사람 말을 잘한다든지라면은 그 장벽은 없어지겠지만은 또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상당히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진료소니까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소소한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청진기하고 펜라이트, 볼펜 이 정도만 이제 있는 거죠. 사실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무료 진료소에는 그 이상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활동가 도움을 주는 활동가만 있으면은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진료소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팔다리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또 육체적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두통 환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작업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알러지 환자들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생각 의외로 이제 치과 환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주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환 환자들이 다 옵니다. 일단은 뭐 안과, 산부인과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소아과 애들도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무료 진료소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뭐 소염 진통제가 필요하다든지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서 이렇게 필요한 약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안과 그리고 뭐 치과, 산부인과
환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 2차 진료소로 보내고 합니다. 무료 진료소에서 활동한 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그가 대구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서 2005년 달서구 용산동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무료 진료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대구 와서 이제 아무 활동 아직 하지 않고 이제 병원 생활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알고 있던 선배하고 후배하고 그 인이협이라는 단체의 그 회의차로 이제 대구에 이제 오시게 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병원에 이제 놀러 오시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인이협 회의를 가게 됐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가게 되다 보니 회의에도 참석하게 됐고 끝나고 나서 이제 술도 한잔 하다 보니까 대구에 계신 인이협 선생님들이 참 좋고 그리고 뭐 인이협에 한번 가입해서 이렇게 생활 같이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인이협에 참가하더라도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성서에 이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동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활동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인이협도 가입하게 되고 이제 그 진료소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무료 진료소를 알려준 인의협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를 말합니다.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는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와 성서공단 노동조합 그리고 수많은 자원활동가들의 손이 보태져 운영되고 있는데요. 무료 진료소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프면은 여기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차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주 노동자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그 진료권이 어려우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료소에서 지정되어 있는 2차 진료 의원들 그리고 그게 해결 안 되지면은 대구 의료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외의 방법들은 이제 없거든요. 일단 요즘 대학병원 가면 조그만 이렇게 혹이라도 제거를 한다지 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미등록 사람이 돈을 내게 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 곱하기 3을 내야 되니까. 그분들이 한테는 이제 그 엄청난 부담이 그분들이 미등록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등록이 된 부분들이 해낸 법에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별되어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꼭 수요일만 아프겠습니까? 뭐 월요일 급하게 아플 수도 있고 화요일 아플 수도 있는데 이제 수요일 전에 많이 아팠을 경우에는 다 이제 우리 병원에 바로 오시면은 다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해드리는데 뭐 한 번만에 치료한다고 낫지 않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보통 오시게 하는데 환자가 직접 올라가니까 조금 미안기도 하고 이 치료가 좋아지면은 뭐 잘 모르니까 이제 음료수라도 그런 거 많이 사옵니다 그분들이. 야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서 다들 오거든요. 이제 한편에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에서 안 사와도 되는데 좀 미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뭐 돈을 지불해서 자기 이제 의료보험 제도권 내에서 이제 진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뭐 미등록이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만 되면은 미등록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법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무료 진료소 그리고 2차 병원. 우리 동네에는 김정득 선생님의 병원이 있어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꿈꿨을까요? 저는 본래 부산 기장 일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아버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역하고 다시마 이런 양식을 하셨는데 시골 어촌 마을이지만은도 미역 다시마 축제를 하게 되면은 이름은 기장미역이지만은도 우리 그 이동부락이라는 마을에서 미역 다시마 축제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을에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미역 다시마 양식이 아니라 고기를 키우는 양어장을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양식 가까이 가서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우리 담임쌤이 대학교 원서 쓰라 하는데. 그래, 니는 어디 쓸락하노? 내야 뭐 수산대 양식학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양식가? 가서 뭐 할 낀데? 본래부터 고기 양식 크게 할 끼라 했잖아요. 니는 평생 비린내 맡고 고생한 내 보고도 하나? 똑똑한 놈이 공부 좀 한다 카이 고작 그기가. 물고기 키우는 게 뭐 어때서 해? 바다에서 난 놈이 바다 보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치아나마.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살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시끄럽고 그깔났거든 대학 가지 마라. 아버지, 이제 대학을 가게 된 시기가 되니까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교 양식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워낙 그 미역 다시마 하시는 게 힘들으셨던지 이제 자식이 그걸 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양식 하려고 대학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못 가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원서를 안 내고 이렇게 있으니까 큰형님이 이제 원서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뭐 발표도 이제 형님이 보시고 그래서 저 발표 소식도 듣게 되고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과대학에 가게 된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던 그 공부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고 계속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85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 시대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군사 정권이라고 해서 자유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 내에서 이렇게 학생 운동도 많이 활성화되고 한 시기라서 저도 그 학생 운동도 하게 되고 풍물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은 좀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학교 유급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다가 저 생각에는 세상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 정부가 이제 제대로 들어서리라 생각을 했는데 들어서지 못하고 이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때도 계속 이제 좀 학생들이 저항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선 바람에 학생 운동이라는 게 힘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학교를 좀 잘 졸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던 저한테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형님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의사도 되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의사도 되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서 자라 바다에 살고자 했던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대에 진학했지만 긴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결국 의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처음 인턴 생활할 때부터 내가 의사로서의 삶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직접 환자를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 때는 뭐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지 못 들지 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실제로 인턴 생활 때부터 의사 생활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학교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인턴 에이전트 하면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에이전트 시절에는 응급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뭐 교통사고나 뭐 추락 뭐 이런 응급하게 이렇게 다쳤던 사람들을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뭐 수술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환자를 돌봤던 이런 기억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 신경외과 의사의 운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진 좀 나아진 얼굴 표정을 가졌을 때 나도 역시 즐겁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됐을 때 제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니까 전문의가 되어서도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그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고 당연히 뭐 응급 콜 받으면 항상 병원으로 뛰쳐가야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책으로만 만나던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김정득은 자신을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사라는 자체가 이제 이렇게 환자의 입장에서는 좀 강압적일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환자들은 따라야 되니까 약을 처방하면은 아무 저항 없이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는 의사들이 환자 눈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보거든요. 환자도 뭐 아픈 거 어디 아픈지 잘 안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잘 안 보는데 이준호한테 잘 보겠어요? 잘 안 보거든. 근데 어쨌든 환자도 눈 똑바로 잘 쳐다보고 그리고 뭐 어디 아픈지 다 만져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놈의 구별 없이 이렇게 단지 나는 의사이고 저 사람은 환자에 대한 뿐인 거지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같이 존중을 하게 되면은 뭐 허물 없이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는데 자기도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엎드려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주 농자들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하고 이주 농자들하고 이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오히려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살갑게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니까 일단 좀 허물 없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이주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은 어쩌면 약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득 선생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성서 무료 진료소 활동가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정득 선생님을 굉장히 정이 넘치세요. 이게 뭔가 좀 구수하면서 굉장히 털털하신 그런 게 있으세요. 그 안에서 환자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 굉장히 좋죠. 뭐 좀 열리신 분인 것 같아요. 김정득 선생님은 이주 친구들 오면 진실하게 잘해주시고 그냥 주사를 하려고 하면 좀 무서워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마음이 스스로 노력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센스가 선생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일 제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되게 인기 많아요. 진짜 좋아요. 쌤 늘 케어하시고 웃으시잖아요. 그 선생님 병원에서처럼 직접 준비 다 해갖고 오셔가지고 환자들한테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여기서 성서공단 후원의 밤 이런 거 할 때 쌤 부각도 하시잖아요. 판소리도 하시고 재밌으세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는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잔세를 말고 가난하고 하늘 나서 그렇게까지 박흥고가 운전걸시걸 일삼는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등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얼씨구야 상호도 가련한 사람들 정보를 찾아서
뭐 잘못합니다. 뭐 그냥 아마추어지 그냥. 그 성서 이주 농자 연대의 밤 할 때 한번 그 소리 한번 한 적 있고 우리 병원에서 흥보가 완창 발표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판소리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 다닐 때 풍물패를 했는데 이제 풍물패 하게 되는 것도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뭐 빈들빈들 놀고 있는데 이제 친구 아는 이제 그 형이 이제 뭐 삼겹살 사주고 뭐 소주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형이 이제 남도 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좀 멋있다. 아, 나도 대학 들어가면은 저런 거나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뭐 탈춤도 추고 뭐 풍물도 치고 뭐 마당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개원을 해보니까 뭐 풍물하고 이렇게 장구 치고 하면은 시끄럽잖아요. 밖에도 시끄럽고 옆에 사람들한테 시끄럽고 그래서 판소리를 하면 괜찮겠다. 혼자서도 이제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도 이제 우리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뭐 얼떨결에 이제 그럼 한번 해봅시다 했는 게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어디 판소리 연습하고 있는데 6시 반에서 7시에 이렇게 마치거든요. 근데 판소리 연습이 보통 7시에서 8시까지 하는데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선생님 계세요? 차민다 씨. 선생님, 이 친구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른 병원 못 가서 선생님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쪽 침대로 어디서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아이고, 어쩌다 다쳤습니까? 나 팔에 무거운 거 내려왔어요. 이 친구가 작업하는데 무거운 거 들다가 발에 떨어졌대요. 아이고, 진짜 아팠을 낀데 일단 소독부터 해봅시다. 따끔합니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일단 응급처치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걷기는 좀 나을 건데 그래도 다 나으려면 또 와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같이 올게요. 밤에 진짜 감사해요. 오늘 선생님 병원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저야 뭐 노래 연습한다고. 수요일날 진료소에서 봅시다. 여기 가서 쉬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판소리 연습하고 있는데 차민다 씨하고 이제 자기 동료들하고 막 다리가 아파서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 간호사도 없고 내 혼자밖에 없고 우리 판소리 선생님밖에 없는데 근데 왔으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줘야 되니까 치료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다음날 와서 다시 한 번 더 치료하고 2-3번 치료하고 이제 완전히 아픈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 상당히 고마워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주 특별한 경우 있어요.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 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있죠. 드물게. 이제 늦게 온다 그러면은 물론 미리 이야기되면은 환자가 이제 어떤 환자인 게 아니까 그 환자도 치료했으니까 다른 직원도 다 보내고 이제 한 명하고 저하고 이제 간호사 한 명하고 둘이서 이제 늦게 오는 사람 위해서 치료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제 환자하고 이제 의사도 하고 간호사하고 문 닫고. 무료 진료소에서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무료 진료소 밖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진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무료 진료소 활동이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그에게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무료 진료소에 가서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또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들을 그 이주 노동자들 치료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운동을 학교 다니면서 했었는데 뭐 학생 운동 계속하고 뭐 사회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은 한편에서 내 마음에 그 애들은 고생을 한다 생각이 드는 거고 나는 뭐 의사가 내가 배부르게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주노동자들 치료를 통해서 뭐 상쇄되기도 하고 나를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돈만 벌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돈 벌려고 이제 뭐 의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건 아니겠지만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란 게 자기 삶의 보람이 있어야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가고 있는 의료 지식으로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도와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서 이주 노동자 진료소에 가면은 저만이 아니라 이제 활동가들도 있거든요. 훨씬 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럽거든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감명을 받고 이제 소위 말하면 뭐 마음적으로 저희 뿌듯함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의지한다는 이런 느낌들도 가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힐링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Bệnh viện ở Sương Sơ không biết là phí kiểu là thế nhưng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아니, 두 번째 왔어요. 그럼 카드 번호 좀 주세요. 항상 진료소를 가게 될 때는 마음이 상당히 설렙니다. 진료소가 이제 7시 반부터 이렇게 열리거든요. 9시 반까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 뭐 주사기, 가운하고 이런 걸 챙겨서 7시쯤 돼서 이제 진료소로 출발을 하면은 저보다 먼저 와 계신 활동가들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약품이라든지 혈압기 또 뭐 당뇨 측정기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다. 일주부터 아프고 있어요. 일주부터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부터 이거. 여기서도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니요. 움직이면 아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번 아픈 거예요?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는 오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득 선생님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무료 진료소 있어 보니까 물론 당장에 아파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이런 진료가 못 돼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당뇨가 있는지 다른 이제 콩팥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진료소에 오시는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체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게 협찬이 끊어지면서 못하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초기에는 적십자 병원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와서 이제 검진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적십자 병원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못 하는데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진료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 꿈인데 물론 이니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 회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인데 이니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큰 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서 이제 치료 잘 못 받았을 때 그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비슷하게 해서 이제 부산에는 OK 병원이라고 또 서울에는 원진 녹색 병원인가? 그거는 이제 인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큰 병원도 뭐 대형 뭐 대학병원이나 이만큼 크진 않지만도 그래도 입원실 있고 수술도 하고 할 정도 같으면은 괜찮지요. 성서 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라디오 사람책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을 전합니다. 청취 소감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scnfm.or.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 모세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